단 걸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도 또 단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맛있게 간식 퀴즈 풀어볼까요? 슐리쌤 문제 뭐? 오늘 문제, 영어권 문화 중 하나고요. 어린아이들의 유치가 터지면 꼭 이를 가져가고 영어가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게 유니도 굿모닝 FM 식구들도 글로벌 인재가 되는 그날까지 3분 잉글리시 슐리쌤 어서오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자, I'm fine, thank you.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연습해볼게요. 1절만 하자. 적당히 해. 할까요? Enough is enough. 맞습니다. enough is enough. 근데 만약에 1절만 해서 우리가 보통 슐리쌤 노래를 1절만 해서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2절까지 다 해줘, 완전히 해줘 이러면 그럼 that's not enough. that's not enough. 네. Keep going. Yes, keep going. 맞습니다. 자, 오늘 요즘 딸기 철이잖아요. 딸기 케이크나 딸기 들어간 디저트 무료 아니라고 해서 좀 행복한데요. 딸기를 먹었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구역에는 디저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I like sweet food 대신 I have a sweet tooth라고 하면 뭐예요? Do you have a sweet tooth? Sure. 그래서 I have a sweet tooth, so I need dessert after a meal. 나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밥 먹고 꼭 디저트를 먹어야 돼. I have a sweet tooth, so I need dessert. 디저트라 그래요. dessert. Dessert. after a meal. 자, 이번 영화에서 또 표현이 어딘데요? 네, 아이언맨 2편에 아이언맨 2에서 한 장면에서 나왔는데요. 땡땡땡땡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0000 아이언맨 2편, 아이언맨 2편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언맨 2에서 한 장면을 가졌는데 같이 들어볼게요. Anything you want here. We got dessert first. That's flying in from San Francisco. It's Italian. Organic ice cream. I got a sweet treat. You do too. Tony Stark. 이 영상은 마음을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언맨 2에서 빌런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인데요. 대화에서 해머라는 사람이 이반에게 이탈리아산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기는 단 걸 좋아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I got a sweet tooth. 단걸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또 단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맛있게 간식 퀴즈 풀어볼까요? 실리쌤 문제 뭐 오늘 문제, 영어권 문화 중 하나고요. 어린아이들의 유치가 터지면 펑 이를 가져가고 새 이를 가져온다는 치아의 요정을 영어로는 땡땡 페어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한 영화도 있고요. 드웨인 존슨이 이의 요정 땡땡 페어리로 등장합니다. 영어로 이를 뜻하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표현 기억해주세요. 저는 샵 8.1, 짧은 건 50원, 중간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문제 감사드리고 우리 실리쌤 보내드리면서 힌트송 드리겠습니다.
즐겨보세요.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히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이럴 때 있으시죠? 인별그램에서 뭐 물어보기만 하면 유인달라고 해야 돼. 너트북 입고 샀는데 협찬일 때 초대장 받고 들어간 그 클럽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은 없을 때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MBC FM 당신의 하루에 여유 스크린. 이영신님, 규리 커피 한 잔 주세요. 아우 피곤해요 하셨는데 바로 드리죠. 네, 영신님 커피 맛있게 드시고. 자, 7시 31분 현재 교통정보 또 확인해봐야죠. 서울경찰청의 실지 해리포터. 네,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밀리는데요. 돌발 상황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제2중부고속도로가 작업 때문에 많이 밀리는데 이천 방향 곤지암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처리하면서 경기 경주에서 곤지암까지 5km가 많이 밀려있고요. 제2중부 말고 그냥 중부고속도로 이용하셔야겠는데 이후로 호범에서 모가 남이천 일대는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구리 쪽 성남에서 송파 쪽으로 밀리는데 송파 부근 갓길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교 부근은 집회 때문에 한 개차로 막혀있는 곳이 있는데요. 수색역에서 수색교 쪽 수색로 월곽 방향이 인파받아서 밀려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35분 정도 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3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자, MBC 뉴스데스크 로드맨 염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염규현 기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오늘 목소리가 좋습니다. 좋아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지난번보다. 네, 지난번에 조금 약간 네. 처진 느낌도 있었는데 네. 보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자,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79%입니다. 79%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이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79%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영국 임상 때는 70% 정도였거든요. 좀 더 올랐죠. 이번 임상은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미국과 페루, 칠레 등에서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이 가는 건 중증 질환과 입원 치료로 가는 걸 막는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난 겁니다. 야, 100%. 네네. 그런데 얼마 전 유럽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 뭐 이런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걱정했었거든요. 네, 그디 말대로 유럽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게서 혈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가 혈관 안에서 굳은 피덩어리죠. 이게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현재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예방접종위원회 발표도 같은 결론이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이번 임상조사 혈전 생성 위험 안 나왔어요. 이번. 그래서 제약사 측은 미국
의약국인 FDA에서도 한두 달 안에 아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령자들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이번 임상 결과도 보면 65세 이상의 비중이 참여자의 20% 정도로 알려졌거든요. 여기에서 예방 효과가 80%로 나왔어요. 네. 전체 평균가가 79라고 했는데 좀 더 높죠. 우리 질병관리청도 검토해 보니까 이 혈전과 연관성도 없고 또 고령층의 효과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접종 동의율은 77% 수준인데요.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자체 접종을 하고요.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서 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상태이고요. 자, 일단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라는 거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네, 다만 이제 백신 자체의 부작용은 또 별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백신의 문제는 없다고 나왔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 반응, 네. 그 중에서도 중증 알러지 반응을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백신 이상 반응이 10건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2건은 백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드물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혹시 내 몸에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는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 이 경우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기본 입장이고요. 제 친구가 의료진이라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먼저 맞았어요. 근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통에 열도 나고 그러니까 이 면역 반응이 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힘든 점을 모두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SLR입니다. 차 이름 같기도 하고 카메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차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네. 네, 전혀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이 용어가 뭔지 설명해드리기 전에 잠시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면 네. 퀴디가 은행장이라고 칩시다. 좋아요. 지금 상상해보세요. 네. 어깨에 힘 빡 주고 네. 돈을 굴려야 되겠죠, 은행장이면.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고객들한테. 그리고 채권을 살 수도 있겠죠. 네. 대출 이자를 받는 게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수익이 높겠죠. 그렇죠. 채권이보다 더 위험하니까. 자, 뭘 생각하십니까? 몇 정도로 더 나한테 싶으세요? 저는 대출 쪽으로 왜냐면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대출을 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8대2로 가지 않을까요? 주식을 좋아하시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로. 네. 자, 근데 만약에 네. 코로나19로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뷰티 행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대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라로부터 이자를 받는 국채를 사겠습니까? 국채로 가야죠. 비중을 좀 조정하겠죠? 실제로 미국 대형 은행들이 바꾸고 했어요. 뷰티 행장처럼 네. 채권들을 많이 샀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런데 미국 은행들이 굴릴 수 있는 돈은 한도가 있어요. 자기 자본의 한 30%. 그러니까 내가 3억 원의 자본이 있다 그러면 100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 채권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규제가 바로 SLR입니다. 이게 이제 보험적 레버리지 비율. 영어로는 서플먼트리 레버리지 레이시오. 이렇게 줄여서 결국은 은행이 굴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큐리 은행장처럼 채권을 많이 사면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100억이라는 한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채권을 많이 사면 뭘 줄여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줄여야 되는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그럴 때 당장 돈을 풀어서 어려운 부분도 손톱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 비중을 높이면 문제죠. 딜레마네요. 돈이 안 돌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시적 SLR 완화 조치. 그래서 이 100억 원의 한도를 채권은 우리가 카운트 안 하겠다. 그러니까 100억을 다 대출로 굴려도 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대출 여력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1년을 했죠. 문제는 이 1년이 네. 이번 달로 끝나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국채가 그 100억 안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다시 되니까는 네. 국채를 다시 많이 사고 대출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하는 거니까 다시 회수가 안 되니까 국채 100억 안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사는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 비율을 맞춰야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규제가 완화됐다가 종료가 되면 은행들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 규제를 뭐 다시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은행들이 다시 내다 팔아야 되는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670조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미국 중앙은행이 예전 사들이는 게 한 800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놓는 게 6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난 국채 물량이 순간적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채권을 은행들이 내다 팔면 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채권 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채권 값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안 사가니까 이자를 더 쳐줘야 사가기 때문에 야 이자를 내가 더 드릴 테니 좀 사가세요. 근데 한마디로 올라가구나.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은행들이 채권을 phát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국채 시장에 패닉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걸 주고 있어. 그거 좀 연장해 주겠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을 안 됐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나한테 연장 없다. 연장 없다 이렇게 밝히니까 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출렁했거든요. 네. 바로 이 영향을 좀 받은 거고요. 제가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확인한 건가?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올라있던데 나스닥 같은 거. 미국 증시. 네. 일단 미국 증시가 그런데도 반등이 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시는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어제 이제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합니다. 네. 앞서 소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이 그만큼 더 잘 될 거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 제약사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꾸준히 나오는 시그널들이 없겠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시그널. 국채 금리의 상승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얼마 전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전복표 발표했다고 얘기가 좀 나시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위원이 한 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어났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상 압력이 상존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가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올린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시장은 에이 올라갈 거라는 데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19%까지 올라갔어요. 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이제 시장 변동도 중요하고 어제 미국 시장 올랐네, 오늘도 좋겠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큰 추세를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요. 결국 이 방향에서는 좀 변동성이 계속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넓게 거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터키 금리가 19%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부채가 생각해보세요. 미국 부채가 올라가면 안전한 걸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호출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으니까 돈을 자기네로 당기려면 금리를 그만큼 더 쳐줘야 오는 거죠.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소식이죠. 오늘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잠시 후 결정됐는데요. 원래 당초에 3, 4구도에서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던 3자 구도가 오늘부터 양자 구도입니다.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잠시 후 오전 9시 반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일단 어렵사리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어제 여론조사 진행했거든요. 원래는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여론조사가 너무 빨리 돼서 그래서 이제 단일 후보가 오늘 이제 발표가 아침에 됐는데요. 일단 야권 입장에서는 단일 구도, 그러니까 양자 구도만 되면 누가 후보가 되는 간에 좀 단일화된 후보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곧 본선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치열하게 두 후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론조사가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지금 빨라진 거 같나요? 네, 이번 조사가 서울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였는데 전화면접 방식을 하거든요. 보통 여론조사 전화 저도 받아봤지만 사실 그냥 끊는 경우가 많고 정답률이 높지가 않은데 이번 여론조사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단일화 이유가 길어지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단일화에 지금 모든 눈길을 다 빼앗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오늘 내일 진행되고 야권 두 단일 후보로 압축이 되면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단일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최규재님께서 규제, 자꾸 제 이름을 언급해서 레귤레이션, 규제. 자꾸 제 이름을 언급해서 더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요. 다시 듣기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3월 4일날 국채 얘기했고요. 네. 3월 10일날 또 중앙은행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18일날 또 이 FOMC 얘기했거든요. 이거 세 개를 같이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또 규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 규제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What the Hell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문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